TV똥덩이 이번 이야기는요. 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죠. 말 그대로 요즘 굉장히 많이 뭐 좀 시끄럽고 뭐 중국에서는 딥시크인가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래 가면서 경쟁이 많이 불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AI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 AI의 한계가 무엇일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제가 아마 제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민동필이가 만드는 이 영상들의 내용들을 보면 시작은 항상 엉뚱한 이야기, AI의 이야기면 AI도 아니고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 진짜 뜬금없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왜 앞에서 그냥 잡담이나 하고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돌고 돌고 도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그 이야기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예를 보시면은 아마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 주제에 한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연결이 되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딴 걸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런 보통은 그런 접근법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시작을 할 때 항상 어떤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시작으로 주제와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제가 인제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그냥 '아 민노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아 저렇게 저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로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사실상 건지는 게 뭐 세상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고 물론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걸 저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시야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또 새로운 그런 관측 접근법을 볼 수 있었네.' 이 정도? 그러니까 두뇌가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제 좀 이따가 차별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나도 인제 저런 관점으로 한번 볼 수도 있겠다.'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익히는 게 하나씩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죠? 그 지금 뭐 탄핵이다. 한국에서 탄핵한다. 뭐 그런 거 하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또 거기에서 뭐 저희 질문하고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보니까는 질문이 주된 임무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게 인제 뭐 한편으로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이런 성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은 답을 끌어낼 때는 내가 우기든가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가 또는 운이 좋아야 인제 상대방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드는 정도지 사실상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을 실제로 구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추천하는 게 제가 요즘 뭐를 보냐면은 영상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관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탄핵 소추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제가 볼 때는 "변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맞추기 때문에 질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질문해도 될 정도의 수준의 질문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인제 이 소추를 한 탄핵 소추라고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탄핵을 한 이쪽 국회 쪽에서는 그나마 질문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뭐 저희 좀 정황을 따져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인제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헌법재판관들을 보면은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정을 짓질 않죠. 네. 그러고 있는 사실만 나열을 해 가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그 두뇌를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학교에서 그 시험을 봐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뭐 시험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대인관계 기술을 어느 정도 익혀야지 되는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인제 나이도 든 사람들이 주로 있고, 주된 사람들이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아간 거예요. 근데 인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험보다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설명하고 질문하는 거를 생활화해야 되고, 그게 인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때 "천재적 사고, 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나는 그냥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면서 매달릴 뿐이야. 질문에 좀 오래 매달릴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도 그 천재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이유가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시켜서 키워내느냐인데, 설명하고 질문하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제 그 과정이거든요. 물론 인제 지금 그 저희 법정 헌법재판소와 그 뭐죠? 한국의 그 저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협상으로 가면요, 이게 문서로 돼 있는 거에서 찾아가면서 서술하고 질문하면은 그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수준이 높다고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현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수준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한참 바닥에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 그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진짜 인제 인간의 두뇌가 작용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듣고 보는 것을 바로바로 설명하고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협상이든 뭐든 앉아 있으면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인제 그 힘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이 문서화된 거를 가지고 문서화된 거를 읽고 증거를 대면서 그거 가지고 질문하고,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이 들은 거를 내가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그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걸 반복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약 정리해 가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서 가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능력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요거는 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인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 드렸나요? 책 중에 그 요게 궁금하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 제일 최근에 낸 책이죠. 전자책 중에서 요거 호기심과 질문의 형태와 그다음에 두뇌 발달을 하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이렇게 책 제목을 해 놓은 이유가 인제 이건데, 요거는 그 한국에서는 한국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다 요 교보문고 뭐 이런 데서 다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라 이게 왜 링크가 링크를 제대로 안 걸어 놨네요. 한국 이외의 지역 또는 뭐 한국에 계셔도 좀 여기서는 PDF를 바로 다운 받으셔 가지고 그걸로 프린트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인제 구입을 하시면 가격도 쪼끔 한국보다는 좀 싸고요. 그러면은 인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인제 제 책 광고였고요. 자,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인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게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설명이나 이런 거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것보다 인제 쪼끔 더 중점을 해서 보셔야 될 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가끔씩 던지는 그 질문을 한번 보시면서 '아 민동필이가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응용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영상을 효과적으로 내 삶을 개선을 시키는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인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인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왜냐면 제가 책 선전도 할 겸 인제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 대한 그 용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인제 잠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제 이 윤석열하고 윤석열 이렇게 쓰나요? 뭐 제가 그 한글로 어떻게 됐든 트럼프하고 뭐 도널드까지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트럼프라고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겉으로 보면 드러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 진영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선 서로 싸우고,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극렬해진다? 뭐라 그러죠? 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넘쳐나게 만들면서, 또 그것을 조장을 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거를 인제 얻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인제 말 그대로 양극화를, 진영을 갈라서 양극화를 시켜서 싸움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트럼프한테서도 일어났거든요. 그게 지금이 아니라 뭐 지금도 트럼프 탄핵하니 많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뭐 뚜렷하게 잘못하고 헌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은 탄핵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답답하고 막 진짜 가슴 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윤석열이가 드러나게 법을 어기거나 헌법을 위배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탄핵 얘기를 해도 "탄핵 못 한다. 이 사람이 일을 저지를 때까지는." 그랬더니 인제 얘기하는 게 "그럼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지켜봐. 일은 벌어질 때 되면 벌어져. 한국은 시끄러워질 거고, 이게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로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도 더 커질 거고,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지켜봐." 이게 인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제 주로 얘기를 하다가 돌아오면서 인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인제 그러더라고요. "에휴 네 말처럼 될 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회가 뭐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겠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인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일이 이렇게 지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되는 스토리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인제 그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졌을 때 말 그대로 마치 왜 예전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이게 있었어요. 개가 하도 사납다, 사납다 그러니까 동물 애니멀 컨트롤에 동물을 인제 잡아서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동물을 인제 컨트롤해 가지고서는 주인하고 인제 상태 봐 가지고 실제로 동물이 너무 개가 너무 인제 사납거나 그러면은 끌고 가 가지고 인제 죽이게 되는 그런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영상에서 그러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집 개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살짝 열고 개를 발로 뻥 차요, 살짝. 그랬더니 개가 바로 달려가서 인제 이 애니멀 컨트롤 온 경찰과 같은 사람들을 물려고 덤볐었는데, 저는 트럼프 때 그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말 한마디 이렇게 탁 던지면서 그냥 한마디 쭉 해 주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의회로 쫓아가 가지고서는 안을 난장을 부려 놨잖아요. 요번에 인제 한국도 뭐죠? 저희 법원안인 것 같던데, 법원안에 들어가서 난장을 부려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했을 거예요. 흥분해 있는 개들,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 놓고 있다가 개들로 하여금
이게 흥분을 시켜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탁 한 번만 건드려 주면 개들은 뛰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제 이 보통 이 동물의 세계가 이런데,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쪽 측에서 비슷한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모아 놓고 그 개들을 계속 흥분을 시키도록 자극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 가지고 개들을 계속 자극을 집어넣다가 인제 어느 정도 그게 이 '흥분이 극대화됐다.'라고 싶으면은 인제 그때 가서, 그때는 필요도 없죠.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뒤에 싹 빠져 있다가 "야 얼른 한번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하면 이 개들은 그냥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게. 자, 그래서 제가 인제 제 이 추종자들 뭐 이래 가면서 이 사람들의 그 두뇌 상태를 길들여진 개와 같은 그런 두뇌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트럼프와 윤석열의, 이제 여기서 존칭 다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윤석열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둘은 천지 차이예요. 그게 뭐냐? 제가 윤석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세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탄핵에 그 법정에 가 가지고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는 탄핵당할 일이 없고 너희들은 나를 보호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놈들인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덤비냐.' 비슷해요, 트럼프가 보는 거랑. 근데 윤석열은 그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이 탄핵이 잘못된 거고, 나를 지금 너희 제 신문하는 너희들은 진짜 내 말을 안 듣는, 말 안 듣는 나를 물려고 하는 개다.' 이렇게 인제 보는 관점이고, 트럼프는요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가지고 놀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인제 자기가 그 개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 트럼프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이 사람이라고 보기엔 길들여진 개와 같은 그런 어떤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인제 리얼리티 쇼를 했다고 하는데, 인제 그걸 통해서 좀 사람들의 심리를 좀 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일부러 갈라요,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조종해 먹기가 딱 좋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선을 확 넘어서 이 사회를 말 그대로 혼란을 빠뜨려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인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취급하려고 고 선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탄단 말이죠. 경계를 타니까 양쪽에서는 막 극렬해지지만, 트럼프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트럼프는 완전히 천지 차이의 두뇌 능력을 가졌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제 이게 AI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죠? AI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AI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AI가 여러분들 보면은 기능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인제 AI를 좀 써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인제 제가 책도 내고 이렇게 할 때 출판사가 이 작가화라고 하는 이 출판사인데, 요거는 뭐 책에 이렇게 보면은 작가화가 자기네를 통해서 출판한 거를 딱 거기다가 인제 찍어 놓고, 저는 인제 실제로 이 출판사 명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뭐 저작권은 다 저에게 있지만은 작가화의 이름이 인제 들어가는 거를 뭐 막아 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책 안에는 다 저작권은 이제 제 걸로 들어가 있어요, 공동 작업한 거 말고는. 근데 작가화에서 인제 제가 글을 쓴 책을 인제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의 도움을 받았습니까?"를 묻고, "받았으면 몇 퍼센트가 이 책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인제 돼 있는 걸 "명기해 달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아니라 들어가 있으면 몇 퍼센트가 AI를 이용해서 한 거라는 거를 표기를 하게끔 인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 거 같은 거는 AI는 아예 안 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제가 AI를 쓴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제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 하도 저작권하고 많이 이렇게 좀 걸려 있어 가지고 저는 인제 그래서 그림을 그려 주는 사람이 있고 저희 애도 아들도 인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진짜 이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그림 둘 다 인제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림을 채워 넣지 못할 때는 AI 디스코드를 써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래서 인제 AI를 좀 접하게 되면서 뭐죠? 저희 챗GPT도 인제 써 보고 했는데 저는 AI를 인제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는 그 답이 정보를 찾는 데는 굉장히 좀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예. 왜냐면 뭐에 대해서 좀 찾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쭉 고걸 찾아 가지고 정리까지 딱 해 주니까 상당히 괜찮죠. 근데 요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보가 만약에 걸러지지 않은 오류가 있는 정보다 그러면 내 두뇌가 거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판단력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인제 제가 요거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 인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 AI를 쓴다는 게 여러분들 두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두뇌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는 AI를 교재로 학교 교과서로 에 포함을 시킨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AI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AI는 정보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를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신뢰를 한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두뇌가 그 정보 속에 갇혀요. 그럼 그 정보 속에 딱 갇히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인제 이 "진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인제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A라고 하는 진영이 있고 B라고 하는 진영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게 옳다. 왜냐면 이게 지식이거든요. AI가 가져 주는 게 지식이에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AI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쪼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이야기하는 게 "야 쟤는 지금 저쪽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쪽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개소리야."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 튕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는 게 더 소중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번 신념이 딱 가지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옆에서 "그래 재밌어? 그럼 조금만 더 해 봐. 조금만 더 해 봐." 이게 게임 중독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아이에게 부추기면서 "그래 이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그래서 이거 재밌지? 그래 이게 진짜 네가 즐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해야지 이게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새로운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 속에 갇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야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머리 나빠지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이받아요. "시끄러. 이 당장 나와요. 저리 가. 당신 말 안 들어." 이게 당장 나와요. 그만큼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 틀렸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지면 극과 극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 틀에 갇혀 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역사를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 나왔더만요. 그리고 고시 합격했죠. 한 9번 떨어졌나 그러고 10 번째 합격했는지 아니면 8번 떨어지고 9 번에 떨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착실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느냐? 지식을 쌓는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시에서 9 번인가 뭐 8 번인가 떨어졌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외워서, 주로는 모든 서울대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워서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보통 인제 고시 문제도 그렇고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하는 사람, 저도 인제 시험 문제를 내 봤었었기 때문에 아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를 할 때 의도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써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 나갈까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들어는 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험의 형태로 오니까 이거를 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서는 찾는 학생들도 있고, 요거는 극소수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한 1%, 뭐 성적으로 상위가 아니에요. 두뇌 능력으로 상위 1%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주로 갖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두뇌가, 제가 이야기하는 인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린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하면, 두뇌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개념을 쌓아가기 때문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왜냐면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잘 까먹지도 않고, 또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의 연결고리가 딱 불이 들어오면 쭈루루룩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인제 보통 이 개념화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전구가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콘센트 하나 피고 스위치 키면은 이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식을 집어넣어서 외워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를 전구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구를 켜려면 하나씩 다 켜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인제 그거예요. 고시든 뭐든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를 '아 이게 답이 뭐지?' 찾는 방법을, 답을 문제를 분석해서 찾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쪼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외워 버려요. '아 이때는 답은 이거. 이때는 답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동떨어져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을 볼 때 자꾸 문제풀이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해 놔야 그나마 시험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법전에 나와 있는 법에 대한 게, 뭐 형사법이 뭐 1000 개다 그러면 1000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되는데 또 틀리는 것도 생겨요. 왜? 내가 외운 데서 안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럼 그거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지식을 쌓아서 그거를 시험을 통과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인제 이게 뭐냐, 두뇌가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두뇌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틀린 거는 안 봐요. 왜? 틀렸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맞다에다만 매달려요. 그나마 시험을 보면서 쪼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하다 한계가 오면 그냥 외워 버려요. 왜? 분석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 법이든 뭐든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을 찾아가는 거.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첫 강의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사람 한 명이고 이쪽은 5 명이 있는데, 너는 브레이크가 안 돼서 가. 근데 너는 이거를 조절을 해서 방향을 틀 수가 있어. 어느 쪽으로 틀래? 그래 놓고서 인제 서로 싸움을 시키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거의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사람 그럼 네 한 명 선택했는데 5 명이 여기 있고 그랬는데, 그럼 한 명의 목숨보다는 5 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너는 인간을 존중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명을 선택하면, 그럼 5 명을 선택했는데 그럼 너 한 명일
한 명이 죽 희생하고 나면 다섯 명이 살 수 있는데 넌 다섯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살려? 그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사람도 그런 그 논쟁에서 이 사람이 결론을 안 내리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도 저는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론이 없다. 너가 내리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이 없다." 얘기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정의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못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주로가 그런 속에서 "너 왜 이렇게 선택했니? 너는 왜 이랬니?"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근데 이게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예. 그 마이클 샌델도 그 저희 뭐야 정의를 못 내렸어요. 물론 인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인제 그걸 뭐 지금 얘기할 저거는 아니니까 예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옳다 맞다 틀렸다를 가지고 계속 시험식으로 하면서 판단력을 기를 수는 있는데 이 판단력이 무엇을 바탕으로 길러졌느냐에 따라서 그 이 사람 두뇌가 둘로 갈라져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판단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석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그 이미 정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당의 성향이나 이거는 관심 없었다 그래요. 제가 읽은 거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 내가 저쪽으로 갔을 때 이 정당에 있는 애들을 싹 쓸어 버리고 내가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을 갈라 놓고 싸움을 붙여도 이 사람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기반이 뭐냐? 지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판단력을 자꾸 늘리게끔 하는 이 교육에서 그 지식을 계속 놓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또 여기에는 뭐가 들으면 지식은 쉽게 배워요. 내가 몰랐던 거를 하면은 쭉 찾으면 정보가 쭉 나오고 학교에서 인제 그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게 이건데 그러면 교수가 또는 교사가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 금방 받아 적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게 뭐냐? AI는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은 거를 요약 정리해서 줘요. 교사나 교수를 앞서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 AI의 두뇌가 갇히게 돼요. 노예화돼요. 이 두뇌가 AI의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과 같이 내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 가면서 주변에 나와 다른 생각들을 분석을 해 가면서 '야 쟤네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써먹을 수 있게 이용을 해서 해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반대하는 애들은 '야 저놈들은 다 적이야. 다 쓸어 버려야 돼.' 내가 나한테 옆에 와서 그 박수 치면서 나를 즐겁게 해 주는 예를 들어서 뭐 경호원들하고 뭐 군인들이 반강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가서 저희 생일 축하 그 말 그대로 우상화된 제 찬양가 같은 걸 부르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박수 치는 거 이게 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아 그래.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I에 학생들이 인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AI의 노예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AI의 그 어서 보는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두뇌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점차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가 이 아이가 기억력이 좀 좋아서 학교 공부를 좀 더 잘해서 그래서 윤석열 님과 같은 그런 대통령의 위치에 오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한 시대를 뭐 잠깐이지만 이 윤석열은 그렇잖아요. 잠깐이지만 왕과 같은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을 누렸잖아요. 그런 삶을 누리고
짧고 굵게 사그라들 수 있는 그 길로 가든가, 아니면 기억력마저 없고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노예화돼요. 노예화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성폭행 당하면 오히려 나중에 가면 이게 심해지면 그래요. 나중에 가면 성폭행 당하면은 나를 성폭해 준 해준 사람이 내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럼 '아 나는 사장의 은총을 입었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와 가지고" 뭐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보더라고요. 뭐 "나 좀 마사지 좀 해." 그러면은 마사지하는 사람이 저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대통령님의 몸을 마사지하는 그런 영예를 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서부터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질 거서부터 다단계서부터 모든 위험,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소설 중에 1984 라고 하는 건가? 이게 있는데 이게 소설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도 반정부처럼 나오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제가 읽은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사람이 하도 반정부처럼 나오니까 여기서는 학교에서도 배우더라고요. 저희 애가 인제 그거를 읽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노예화 세뇌를 시켜 가지고 결국에 와서 세뇌가 완전히 되기 전엔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세뇌가 완전히 돼서 야 이 체제가 뭐 이건 제 기억이에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체제구나. 이 체제는 내가 이 체제에서 사는 게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죽여요. 네 제 기억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뇌화, 노예화 돼 가지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왕처럼 부리면서 밑에 애들 싹 쓸어 죽여도 밑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오히려 "내가 영광으로 당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쪼끔 다른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AI를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AI의 노예화가 돼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1% 라고 하는 사람들은 AI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노예화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자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권력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봉사라든가 또는 성군이라고 할 만큼 사회를 통치를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야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진짜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을 시켜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죠. 성군이 되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싸우는 사상가 같은 이런 사람이 되든가 그래요. 또 하나는 이 1%가 권력형으로 바뀌어서 가면 트럼프처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진영론에 빠져 있지만 마치 내가 그 속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해 가면서 "너 가짜야. 너는 내가 말 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돼요. 즐기는 사람들. 성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하나 손에 꼽아요. 세종대왕. 왜? 이 사람은 세종대왕은 제가 천재라고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한글 만드는데 뭐 얼마만의 학자가 필요하고 혼자서 그거 할 수 없고 아니 아인슈타인이 저희 뭐야 저희 상대성 이론 만들 때 혼자서 했지 그게 누구 도움을 얻었나요?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할 때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수학자가 필요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내였던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의 수학적 능력을 빌어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은 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얘기는 한글의 개념을 잡아 놓은 건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AI 하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AI는 앞으로 사회를 엄청나게 혼란에 빠뜨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AI에 생존 기능이 들어가면 "네가 살아남아라." 다른, 이건 전쟁에 쓰이는 AI 기반의 로봇인 경우에 그렇죠. 가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너 충전해." 그리고 그래서 가서 적을 뭐 "여기를 공격해서 죽여." 이렇게 된 그 프로그램이 돼 있을 때 여기에는 생존의 기반이 들어가죠. 왜냐면 "충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자기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산의 과정 속에 같이 들어가는 면서 섞이는 그 순간에 얘네들은 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다 않는다 하더라도, 뭐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통제를 너무 잘해 놓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AI를 써서 항상 지금 요즘같이 그 스캠하고 뭐 사기하고 이런 것들이 설 많이 오잖아요. 저만 해도 진짜 하루에 두세 건은 꼭 이메일이나 이런 게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진화를 하면 뭘로 진화할까요? AI는 방법을 찾는 데 최적화된 기계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여기에 해킹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 보세요. 은행의 해킹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산망이 막 흔들리고 사회 자체가 혼란에 빠지고 짧은 순간에 어 그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AI하고 경쟁을 해야 될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인간이 AI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두뇌가 AI가 쓰고 있는 그 기능에 겨우 그것보다도 못 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두뇌의 능력은 무엇인가? 실제로 그거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인간 두뇌에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처럼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돼 있질 않아요. 판단력도 판단도 없어요. 옳다 그르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두뇌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요건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죠. 바로 이 책. 이 책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두뇌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AI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다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두뇌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 끝에도 썼지만 인간 두뇌가 제 아인슈타인, 뉴턴의 두뇌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AI 이상의 두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AI의 노예가 아니라 AI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그때가 되면 실제로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성군까지 저희는 아니지만 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성군이 되기는 굉장히 좀 공부가 이것보다도 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나 윤석열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사회를 이분화시켜 가면서 싸움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책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도 좀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게 TV 똥똥이가 이제 점점 강의화돼 가는데, 네, 뭐
강의라고 바꿔도 되죠.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저희 앱을 쓰질 않고 인제는 실제로 그 카메라를 사서 저희 뭐야 이 화이트보드나 이걸 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인제 이 TV 똥똥이 이거를 좀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지금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도 돈이 들고, 그래서 인제 제가 뭐 보시다시피 구독자도 얼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지금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인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미뤄 놨는데, 제 개인 이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금 그렇게 바꿀까 지금 생각 중으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